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은 현재 불평등이 심각하죠. 양극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더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경우에 그 소득 그 양극화 그리고 또 자산 격차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중심에 경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격차 없는 사회로 가자. 이제 그게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서 그래서 이 선도 국가로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격 경제 시대에 아주 잘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지향하는 SK이노믹스인데 SK는 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스트롱 코리아 혹은 스마트 코리아의 그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보면 통합의 리더십이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사회를 대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환이 가능하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없이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야 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또 자기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를 좀 바꿀 수 있는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으로 보면 경제 전문성과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우리 경제가 이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려면 그러면은 미래 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과 안목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지구촌이 글로벌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 그런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것은 뭐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접 알아야 되고 직접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역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 내년부터 홈부터해서 그러면 그 선진국에 걸맞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덕성입니다.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다든지 이제 가십거리가 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국가의 격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도덕성을 갖춘 리더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 대화하고 통합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죠. 특히 저는 IMF 회원이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했었고요. 또 총리가 되어서는 모교 대화를 41차나 운영을 하면서 역시 그 노사정 타협을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죠. 통합 그리고 대화하면 정석입니다.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서 18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9년 근무하고 네. 미국에서 현지법인에서 9년 근무를 했는데 이제 경제에 관한 한 실물 경제에는 18년이면 뭐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셀러리맨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냥 이제 같은 기업에 있어서도 CEO로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기업을 운영한다 하고 저같이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장한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는 뭐 당연히 미국 생활 9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상사 종합무역 상사에 있었으니까 항상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것이어서 지금도 외국 정상들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토론하는데 조심스러울 때는 통역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야 저는 뭐 상위 1%에 항상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은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선택해서 국제사회에 내놓았을 때 이제 리더십을 갖기 어렵죠. 우리는 그 사례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느 외교 정상회견을 한다 하면 현지에서 소개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점부터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리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리더를 가질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지만 부진한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이제 부모 찬스를 갖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들에게는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놓아줘야 된다. 이제 사회적 상속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이제 기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20살이 되면 1억 정도의 미래 씨앗 통장이라는 걸 주자.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디딤돌이 되게 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 4.0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을 완결시키고 또 지금까지 경부 축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1극 체계를 다극 체제로 만들면서 X축으로 소위 말하는 강호축, 강원도로부터 호남까지 연결되는 고속철을 롬으로 해서 사통팔달 국가의 교통망이 완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거기에 더해서 각 그 권역별로 국립대학 혹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기업도시를 대학도시를 만들자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런 데 같이 대학이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더해서 기업과 주거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학 타운을 만들므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보자 제안을 제가 하고 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저는 부동산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현재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오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총리에 취임해서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그 재화라는 게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규제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총리가 돼서 보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지 공급을 하는 데는 소홀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거 그건 그대로 가자. 그렇지만은 공급을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작년에 8.4 대책이라는 대책이 있었고 금년에 2월 4일 날 2.4 대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 그래서 중산층은 적정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뭐 청년도 거기 포함될 수도 있죠.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 해서 주거권을 확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공급을 하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런 것까지 저는 다 되어 있죠. 시장 경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을 무시하고는 어떤 원하는 정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검증과 네거티브 경계가 좀 모호하죠. 이제 그런 재료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 양측은 둘 다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께서 꼭 그쪽을 지지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상대 쪽에 뭐 윤석열이다 뭐 이런 그 이 가상 대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누구를 내놔야 이길 수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그런 구도의 일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구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우리 지지층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30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죠. 2030 세대가 그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달라. 특히 일할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기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민간 경제 쪽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된다. 그런 일은 정세균이 가장 적임자다.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